은빛 발톱과 순백의 소년 파라. 아, 그렇구나. 회사 생활도 힘드네요. 그렇지. 그래서 아주 피곤해.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얌전히 있어라. 우리 없다고 밖으로 빌빌 돌아다니지 말고 알았지? 제가 뭐 애도 아니고 알겠어요. 그래. 오는 길에 설아가 좋아하는 간식이랑 선물도 사올게. 네. 제 머리를 쓰다듬는 흑운을 향해 설아는 하늘 위에 뜬 별보다 더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속은 달랐다. 거짓말. 비자는 무슨 아까 카이가 얘기해줬는데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고. 역시 난 여기에서 이방인이 맡긴 한가 보다. 날 정말로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이렇게 날 배제하진 않았을 거니까. 언제는 날 동생처럼 여긴다고 하더니 난 정말로 흑우님을 형처럼 생각했는데 심장이 꽤 아프네. 내게 비밀을 뒀다고 해서 믿고 싫은 건 아니다. 그래도 나를 대해주는 것만큼은 진심이 느껴졌으니까. 단지 비밀을 만드는 것에 서운함이 들었을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 한 두 가지씩은 있다. 미르님과 흑우님 그리고 카이가 내게 숨기는 건 사정 때문에 얘기를 해주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조금은 덜 아플 테니까. 설아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다독였다. 시간은 흘러보름 전날이 다가왔다. 설아는 현관문 앞에서 흑운과 얘기 중이었다. 우리가 없다고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그리고 누가 벨 누른다고 무조건 열지 말고. 알았어요. 저 17살이에요. 그만 좀 하세요. 얼굴이 빨개진 설아를 보며 웃던 흑운이 짓궂은 얼굴로 설아의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으며 현관을 나섰다. 밖으로 나온 흑운의 얼굴은 차가웠다. 설아가 없는 공간의 흑운의 모습은 늘 이랬다. 흑운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어내릴 때까지 줄곧 생각에 잠겼다. 이번 보름은 미르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보낼 예정이었다 하나 계획이 변경됐다. 전날 밤 새벽에 걸려온 하랑님의 연락 때문이었다. 하윤이의 행방을 알아냈다는 소식이었다.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 오는 것에 미르님이 기뻐하셨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곧 있으면 보름이 찾아오기 때문에서다. 우린 보름이 되면 활동을 중단한다. 이유는 겉보기엔 우리는 인간들과 똑같지만 우린 사실 인간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온 루가루이기 때문이다. 우린 평소엔 인간의 모습으로 생활하지만 또 다른 모습은 루가루의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다. 인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한의 체력과 엄청난 괴력, 그리고 민첩함과 초재생 치유 능력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영생에 가까운 긴 수명까지. 우리 루가루는 차원을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를 숨기고 다른 차원을 다니며 유의를 즐긴다. 나의 고향은 루가루들의 세상이며 영역 다툼이 끊이지 않지만 평화로운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 종족은 보름이 되면 발전기가 찾아온다. 발전기에는 인간의 이성이 아닌 늑대의 본능만 있다. 본능이란 개 살인 본능도 있지만 짝짓기의 본능이 더 크게 자리한다. 그래서 발전기가 온 늑대는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종족의 번식을 위해 여자만 보면 본능에 충실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도 어린 루가루에게만 해당한다. 1000년 이상 살아온 루가루들은 발전기가 찾아오면 그 본능을 억누를 수 있다. 그렇다고 괜찮다는 건 아니다. 어린 루가루보다 욕정을 좀 더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 뿐이니까. 그날엔 들끓는 호르몬으로 인해 온몸이 펄펄 끓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보름엔 우리의 힘이 취약해지니 활동을 하면 위험해지는 거다. 자칫 인간들에게 정체를 탄론하기라도 한다면 특히 이런 낯선 땅에서는 더더욱 곤란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 애가 현재 우리가 찾고 있는 하윤이었다. 미르님과 함께 지구에 온 목적도 미르님의 유일한 가족인 미호님과 미호님이 낳은 자식 하윤이를 찾기 위해서다. 그러니 몸을 사려야만 했다. 한데 미르님은 기어코 그 몸으로 가신다고 한다. 각인을 한 애녹님은 보름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애녹님만 먼저 보내도 될 것을 고집이 참 대단했다. 더군다나 내가 가장 큰 걱정인 것은 이곳에 홀로 남을 설아였다. 설아에게 더러운 감정을 품고 있는 그 인간놈이 위험했다. 우리가 없는 이 시점에 별일은 없어야 하는데 걱정이다. 그렇다고 수장을 홀로 가게 하는 것 또한 아니었다. 수장의 곁을 지키고 보좌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니까. 루 녀석을 곁에 붙여두긴 했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보름이 다가오니 더더욱. 이런저런 걱정으로 머리가 터질 지경인 흑운의 얼굴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차에 탄 흑운이 시동을 켜고 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아무도 없으니 집이 되게 썰렁하네. 미르님과 흑우님이 있을 땐 미처 몰랐던 이 집의 공간이 혼자 있으니 너무 잘 느껴졌다. 안 그래도 넓은 펜트하우스가 오늘따라 유난히 드넓어서 고요함만 가득한 넓은 집처럼 내 마음도 쓸쓸했다. 말은 안 했지만 난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이다. 그래서 혼자보단 여럿이 좋았고 조용한 것보단 시끌벅적한 것이 좋았다. 물론 그건 내가 좋아하는 미르님과 함께 있을 때지만 상호 그 자식하고는 예외다. 게임방이나 가자. 이틀 뒤면 오시겠지만 남에게 별것 아닌 이틀이 나에게는 1년같이 길었다. 그래서 매번 찾아오는 보름이 되면 집에 있기 싫어서 밖으로 나갔다. 고요함만 가득한 이 넓은 공간에 혼자 있는 것보단 그나마 사람들이 북적이는 거리가 나았으니까. 흑우님에겐 집에 있겠다고 둘러대고 게임방에 머무른다. 찜질방에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어떤 변태 아저씨한테 희롱을 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게임방으로 옮겼다. 물론 여기도 밤 12시면 미성년자는 출입 금지라서 그 시간엔 집으로 와야 했지만 보름날만 되면 혼자 있는 것보단 좋았다. 한 가지 좋은 것은 바로 권상우를 이틀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보통 학교는 출석 일수가 부족하면 유급이 되지만 나는 예외라고 했다. 정확한 이유는 나도 모른다. 집을 나와 게임방으로 향하던 설아가 걸음을 멈췄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진동이 울려서였다. 수신자는 권상우였다. 설아는 휴대폰을 차가운 눈으로 보다 이내 주머니에 넣으며 멈췄던 길을 마저 걸어갔다. 길을 걷는 설아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 그림자는 설아에게 들키지 않으려 매우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다. 설아는 이때까지 몰랐다. 이후에 제게 어떤 위기가 닥칠 것이란 것을